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주어진 한글 자음 모음을 가지고 공간감이 느껴지도록 화면 구성하시오 되어 있지. 근데 중요한 건 조건이야. 그래서 쌤이 항상 조건을 신경 써서 달아주거든. 근데 조건 같은 경우는 연필을 이제 HB부터 6B까지 쓰고, 그 다음에 검정색 돌돌이, 뭐 프리즈마, 색연필 등이 있고, 재질은 금속, 나무, 유리, 플라스틱 질감으로 그려야 돼. 그리고 이제 명도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쌤이 계속 강조할 텐데 명도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라고 자꾸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그림들도 쌤이 명도에 대한 걸 가장 초반에는 우선시 여기거든. 그래서 투시랑 그다음에 명도 차이 이 두 가지만 잘해도 기본은 무조건 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 두 개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쌤이 이제 또 문제라는 건 다 적어놨는데 그리는 순서가 이제 한글의 조형적 특성 파악하는 게 첫 번째야. 이 문제를 받았을 때. 두 번째는 1점이나 2점 투시를 활용해서 공간 구성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간감이 느껴지도록, 공간감이 극대화되도록 표현을 할 건가, 아니면 조형미가 돋보이게 표현할 건가.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쌤이 이제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이번 문제가 이제 한글 자음 모음이기 때문에 한글 자음 모음이 이렇게 있어. 이제 자음이랑 이제 모음 이렇게 이제 쌤이 적어놨는데, 자음 모음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거는 자음이야. 자음은 뭐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비읍 해서 조금 더 명확한 명사처럼 형태가 정확하게 좀 정해져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모음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아, 야, 어, 여, 우유. 그리고 아를 옆으로 눕히면 우가 되고 세우면 반대로 뒤집으면 이제 오나 유가 되잖아, 그지? 결국 쟤네들은 뭐야? 같게 생긴 거지. 가로와 세로에 이렇게 교차가 생기는 축이 있는 모양일 뿐이야. 그럼 쟤는 또 선적인 요소로서 많이 쓰게 되거든. 그럼 이런 형태, 덩어리나 포인트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자음을 잘 활용을 해야 돼. 그리고 자음에서도 이제 기역, 니은, 뭐 디귿 이런 것처럼 형태가 그냥 모음처럼 직각이나 가로와 세로의 교차가 있는 좀 단순하게 생긴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미음이나 뭐 비읍이나 이응, 그 다음에 뭐 피읍, 이렇게 히읗처럼 어떻게 돼? 뭔가 형태가 네모 모양, 뭐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의 문양처럼 서클처럼 만들어진 애들이 있어. 그럼 그걸 하나의 우리가 덩어리나 이런 걸 만들기가 더 쉬운 단어들인 거지. 이해가니? 그래서 이 모양들의 이 특징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히읗이랑 뭐 지읒이랑 치읓, 뭐 키읔 이런 것처럼 형태가 좀 이렇게 구조가 좀 더 복잡하잖아. 뭐 사선으로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룹들이 단순한 그룹과 좀 복잡하게 생긴 자음으로 이렇게 그룹이 좀 나뉘어질 수가 있어. 여기서 이제 쓸 때 이제 피읍이나 히읗 같은 건 어떻게 돼? 특징이 좀 강하단 말이야. 그럼 특징이 강하다는 거는 그냥 이응보다는 히읗이 어떻게 돼? 눈에 시각적으로도 구조가 있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얘네를 활용했을 때 두 개를 쓰는 것보다 하나를 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모양이나 특징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저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디귿이나 리을이나 뭐 이런 기역, 니은, 또 미음 같은 비읍 같은 애 어떻게 직각적으로 뭔가 자꾸 만들어지지. 그럼 구조가 뭔가 미음에서 그다음에 니은에서 다시 기역을 합치면 미음 하나와 니은 기역으로 어떻게 사각형의 반복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음 옆에 비읍을 갖다가 어떻게 돼? 뉘어주거나 아니면 거꾸로 놓았을 때 어떻게 돼? 이런 사각형의 규칙성이 어떻게 돼?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을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위에다가 리을을 쓰거나 또 옆으로 뭐 이렇게 리을을 눕히거나 어떻게 돼? 계단식의 구조가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거. 그러면 이렇게 리을 하나를 가지고도 니은, 기역 같은 이런 직각의 구조를 반복할 수도 있고, 혹은 기역, 니은, 디귿을 가지고 리을처럼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자꾸 직각의 구조를 반복시켜 줄 수 있는 거. 그럼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 하나의 패밀리룩을 묶고 있다. 하나의 패밀리룩을 가지고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좋고, 그다음에 지읒, 치읒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있고 위에다가 자꾸 반복적으로 쌓아주거나, 그 다음에 여기 지읒 밑에다 시읒을 넣어주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삼각 모양이 또 만들어지니까, 혹은 이런 지읒 모양과 이렇게 모양이 어떻게 돼요? 괄호처럼 사선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모양이 또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의 또 이렇게 패밀리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해가니?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 되고, 모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로와 세로의 교차이기 때문에 세로는 y축, 그다음에 가로는 x축이잖아. 그러면 이 글씨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 가로와 세로의
축을 표현하기 용이한 애들인 거지. 그 다음에 선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있었을 때 선적인 걸로 반복적으로 배치를 하거나 선적인 구조를 만들 때 좋은 녀석들. 그 다음에 또 앞에 직각을 활용했을 때 또 이렇게 뭐 가로와 그 다음에 뭐 또 세로와 이렇게 반복이 돼서 이런 직각적인 구조를 만들 때 같이 활용했을 때 좋은 요소들. 이해가니? 그래서 이런 축에 대한 표현과 이런 이렇게 두 가지가 특징이 강하니까 이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얘네들을 가지고 공간감을 표현해야 되니까 얘네들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특징을 파악하는 게 1번이라는 거. 이해가시죠? 자, 2번. 우리가 이제 1점 투시, 그 다음에 2점 투시, 이걸 다 이제 기본적으로 배워서 이제 알고는 있어. 근데 이제 얘네들을 활용을 해서 써야 되잖아. 그럼 도화지에서 우리가 1점 투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도화지가 있고 도화지에서 지평선이 있고 소실점을 정중앙을 피해서 항상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한쪽에 치우쳐서 주라고 하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리드가 나오고 이 소실점에 향해서 하늘에도 똑같이 그리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드가 나와. 그럼 여기서 1점 투시에 맞춰서 내가 한글을 공간감을 기본으로 가지고 앞에서부터 근경, 중경, 원경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갖고 근경의 위치에서 하나, 중경의 위치에서 하나, 원경의 위치에서 하나 이렇게 사물들이 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얘가 있었을 때 직선적인 요소인 모음이랑 그 다음에 덩어리나 사물을 만들 수 있는 자음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1점 투시 공간감, 소시점이 돋보이려면 이런 선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서 크게 우를 이렇게 크게 소실점에 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그거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저기 뒤에서는 오를 바닥에다 뉘어서 또 배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소실점에 반복적으로 배치. 그럼 또 반대편에 다시 또 우가 이렇게 배치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저기 뒤에서는 다시 또 오가 이렇게 투시 소실점에 맞춰서 배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해가나요? 이렇게 해서 소실점에 맞춰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직선적이고 직각적인 애들이 있으니까 그게 마찬가지로 패밀리 룩인 직각적인 애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히읗이나 사선 형태의 세모 형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특징이 강한 히읗이나 피읍을 가지고 여기 직각, 각에 맞춰서 뭔가 사물을 배치해서 뭐 히읗을 이렇게 배치해서 주인공의 히읗을 하나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인공의 히읗을 하나 넣었으면 같은 패밀리 룩을 가진 옆에다가는 이응을 뉘어줄 수도 있고, 혹은 뒤에서는 이응이나 히읗을 다시 세워서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 저기 뒤에서는 또 이응 같은 동그라미를 또 넣어줄 수도 있고. 이해가나요? 모두 다 쓰는 게 아니라 특징을 가지고 내가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규칙성만 나오면 되거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세로, 가로, 규칙 속에서 공간감, 1점 소실점에 맞춰서 배치하는 거. 그 다음에 2점 투시의 양쪽 소실점 생각해서 중앙부터 좌우로 투시가 빠지게끔 명확하게 그리는 거.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이제 3번 공간감을 극대화하게 그리는 거는, 자 여기서 이제 그렸을 때 여기 앞에 거 2번의 연장선의 셈이 설명이긴 한데, 크게만 잘 잡아 놓더라도 이미 이걸로 도화지에서 뭔가 가로가 쭉 길지 세로가 쭉 길지가 정해진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만 잘 잡아도 쉽게 그릴 수는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껴야 그림이 잘 그려지는 건데, 그래서 첫 단추, 첫 번째 크기라든지 첫 번째 그 사물의 방향성이라든지 이 두 개만 잘 잡아도 얘는 큰 기둥으로 쓸 건지 큰 뭐 다리처럼 쓸 건지 큰 곡선으로 쓸 건지가 이미 나온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밑에 동그라미나 이응이나 지읒이나 미음을 쓸 거다. 그럼 지읒과 미음 또는 이런 선택한 단어를 미음을 크게 쓰거나 이응을 동그라미 크게 쓰면 하나의 도화지 속에서 어떻게 돼? 큰 구조물이
곡선적이게 될 수 있고 직각적인 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제 그거를 소시점에 맞춰서 잘 배치를 하게 되면 공간감이 스케일이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세트라 보시면 되고 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조형미가 돋보이는 거. 자, 이 조형미라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차차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해주긴 하겠지만 조형미라는 게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조형미라는 게 만들어진 게 아름다운 형태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면적에 대한 차이, 면적 차이를 큰 대가 있으면 그 옆에 소를 붙여. 그 다음 다시 중간 사이즈를 만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중소가 만들어지거든. 그 대중소의 이제 크기를 셈이 예를 들어서 선풍기 구조라거든. 선풍기 구조. 그러면 선풍기 보면 이렇게 머리가 크고 허리가 목이 얇고 그다음 받침대가 중간 정도 있죠. 그래서 면적 자체가 크고 작고 이런 크기 차이를 결국 이렇게 붙여놨을 때 변화를 주면 훨씬 이게 변화가 다양해서 이쁘게 나오는데 이거를 반대로 큰 거 옆에 또 중간 거 그다음에 또 작은 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1, 2, 3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아름답지 않고 그냥 둔해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면적 차이 그다음에 비율 차이 요것만 잘 주시더라도 훨씬 더 그림은 아름답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얘네들 가지고 조형미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면적을 조절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규칙성이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면적과 비율을 잘 만들었으면 규칙성이야. 그럼 규칙성 아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것처럼 직각이 있는 사물과 그 다음에 시옷, 지읒, 치읓처럼 뭔가 이렇게 세모 형태나 대각선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키읔, 피읍, 히읗 이렇게 특징이 좀 강한 애들. 쟤네들이 쓸 때 뭔가 이게 만들어질 때 모양들이 비슷하게 써져야 되는데 공간에서 쓸 때는 비슷한 계열의 직선적인 모양이나 뭐 곡선적인 모양을 계속 반복해서 배치하라는 거였고 이제 조형미가 돋보이게 그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만들 때 동그라미가 이렇게 이응으로 내가 뭘 만들었잖아. 그럼 옆에다가 다시 더 큰 이응으로 구조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다가 중간 정도 이응이 다시 들어와서 동그라미를 만든 크기 변화가 있는 뭔가의 형태나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반복적으로 사용해 주는 것들이 크기 변화가 있으면서 같은 패밀리 룩을 만드는 하나의 모양을 만드는 거야. 하나의 모양을.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읍이 이렇게 있다 치자. 비읍이 있어. 그럼 여기 비읍을 입체적으로 만든 후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밑에 오는 애도 어떻게 돼? 똑같이 비읍이 또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로 오는 녀석이 어떻게 돼? 비읍과 비슷한 직각적인 피읍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정면에서 이제 보게 되면 비읍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뉘어지는 게 이렇게 피읍이라는 규칙성을 해서 어떻게 돼? 가로, 세로 이런 모양들을 자꾸 반복을 시켜주는 거지. 그 다음에 비읍이 사이에다가 다시 이응 같은 걸 동그라미 하나 넣었어. 그럼 밑에다가 다시 동그라미 이응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지. 이해가니? 그래서 이게 같은 대칭적인 형태를 가지고 반복을 이루는 거거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면적이나 비율에 대한 차이가 나야 돼. 그럼 여기서 위, 아래 중에 하나를 이제 더 큰 비읍으로 만들고 더 큰 이응으로 만들고 밑에는 좀 더 작은 걸 만들고 그다음 여기서 다시 더 작게 만들고 다시 밑에다가 좀 중간 사이즈의 피읍을 또 넣어주게 되면 이 형태가 어떻게 돼? 반복적인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크기 차이가 있게끔 자꾸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심플하게 쌤이 설명을 한 거고 여기서 뭔가 모양을 만들더라도 동그라미가 있으면 작은 동그라미가 와야 되고 다시 중간 동그라미가 와서 이렇게 대, 중, 소가 오는 거고 뭔가 비읍을 만들면 큰 비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작은 비읍을 만들고 다시 여기다가는 중간 비읍을 뉘어서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대, 소,
중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니? 쌤이 지금 평면으로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입체적인 치읓을 크게 썼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다시 치읓을 작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다시 치읓을 뉘어진 치읓 자체를 이렇게 중간 사이즈로 만드는. 그러면 첫 번째 치읓은 이렇게 커. 두 번째 치읓은 작아. 그 다음 치읓은 또 중간 정도 사이즈가 되겠지. 이런 규칙성.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가잖아? 그럼 여기서 다시 비읍을, 뉘어진 비읍이나 옆모습의 비읍을 그려주고, 그럼 여기서는 다시 다른 각도로 더 큰 비읍을 그리고, 그 다음 여기서 또 작은 비읍이 한번 오고, 그럼 어떻게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교차가 이루어지면서 뭐가 돼? 크기 차이가 생기겠지. 이해갑니까? 반복하고 크기 차이 변화 주는 거. 요거를 가지고 조형미가 돋보이게 하는 건데, 요렇게 만든 녀석을 어디 공간에다가 넣어주는 거지. 약간 공간에 맞춰서 스케일감 있게 크게 단어를 배치했다. 그럼 이번 거는 조형미가 있게 형태를 규칙성 있게 만들었어. 그럼 걔네들을 1점 투시나 2점 투시에 맞춰서 넣는 거지. 그럼 이렇게 비읍을 큰 비읍이 들어가고, 이렇게 작은 비읍이 들어가고, 이제 중간 비읍이 이렇게 반대로 깔려져 있고. 자, 여기다 넣는다 치면 여기서 큰 이응이 들어가고 작은 이응이 들어가고 중간 이응은 반대로 뉘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크기의 차이를 가지고 각도 차이를 주면서 배치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계속 크기 차이, 각도 차이는 선생님이 자꾸 얘기를 할 건데, 요거만 잘 기억을 하면 충분히 만들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쌤이 이제 그림 그리는 순서 설명해 준 대로 이게 형태의 특징을 그룹을 따로 지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1점 투시나 2점 투시, 뭐 어떤 투시를 쓸지를 좀 정해보고, 그 다음에 투시감이 극대화하게끔 내가 배치를 할 건지, 혹은 조형미가 이끈 이 모양 자체를 하나의 조각상이나 조형물처럼 모양 만드는 게 좀 더 신경을 쓸 건지를 정해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봅시다.